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공중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물을 주기가 참 겁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닭을 오래 키우지만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서 물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는 닭들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생기거나 아니면 공중뿌리가 생기거나,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공중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닭귀는 원종 패러독스라는 품종입니다. 참 예쁜 품종이고요. 여름에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닭귀를 통통하고 오렌지빛 알록달록한 그런 색감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닭귀도 한번 키워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종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는 뜨거운 여름보다는 봄에 아니면 가을에 구입하는 게 좋고요. 오늘은 이 원종 패러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주위에 나오는 공중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중뿌리가 잘 나는 다이귀가 있고 공중뿌리가 나지 않는 다이귀가 있습니다. 이 공중뿌리가 난다라는 것은 뿌리가 이 수분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중뿌리가 나는 이유는 화분 속 안에 물이 없거나 아니면 줄기가 중간중간에 썩어 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건강한 부분부터 공중뿌리가 나와 가지고 수분을 흡수하려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식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종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줄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수분을 찾기 위해서 공중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줄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 상태가 아주 건강하게 주름이 하나도 없죠. 가끔은 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면서 줄기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기는 멀쩡한데,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화분 속에 뿌리가 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분리를 해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심어줘야 됩니다. 아마 예전 영상에 신데렐라가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경우도 이 원종 패러독스가 하엽이 많이 지고 공중뿌리가 나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엽을 많이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얼굴이지만 이 하엽을 제거하기 전은 아주 지저분한 상태였죠. 여름에 하엽을 제거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덥고 습하고 오랫동안 이 하엽 제거를 하고 있다 보면 등에 땀이 주르르 흐를 정도라서 많은 양의 하엽 제거는 하지 못하고요. 이 아주 지저분한 것부터, 그리고 공중뿌리가 나는 것부터 하엽을 정리를 하면서 줄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행히도 이 원종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공기 중 습도가, 화분 속 습도가 없어가지고 이 공중뿌리가 나는데, 이 공중뿌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화분 속 안에 있는 발육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중뿌리를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핀셋으로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중뿌리를 제거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또다시 공중뿌리의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화분 속 안을 한번 살피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8월 중순이니까 9월까지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화분에서 이런 닭귀들은 분리를 해서 새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이 공중뿌리가 나거나 아니면 하엽이 많이 지는 닭귀들 같은 경우는 꼭 화분 이 줄기 가장 위쪽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깍지벌레가 생기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살짝 보이죠? 이런 부분이 깍지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깍지가 많이 생기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깍지가 한번 생겨버리면 성장기에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닭귀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 하겠죠.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물질이 보이죠? 하얀색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어제 지금 닭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있는 닭귀이기 때문에 제가 약을
씻어서 흐르는 물에서 씻어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약을 한번 쳐줬습니다. 약은 독성이 있는 메모드를 좀 사용을 했고요. 메모드 같은 경우는 다른 친환경 약재보다는 약효가 좋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 혹시나 아주 집을 많이 짓고 있는 화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 담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담가서 세게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고요. 단 분갈이를 하고 나서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뿌리가 한번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새로 심어주게 되면 뿌리가 아주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뜨거운 기온과 맞물렸을 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물은 주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을 쳐주고 나서는 한 번에 박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이 솜털이 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를 해서 약이 제대로 침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총 3번을 치는데 지금 시기에 3번을 치기가 참 부담스럽죠. 일주일에 한 번, 총 2번을 쳐주는데 이 약물이 원래는 이 화분 속 안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침투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만 약물을 골고루 쳐주고 가을에 분갈이하면서 약물에 한번 담가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엽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하엽이 많이 지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일 경우도 있지만 벌레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화분 속 수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 패러독스처럼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화분 속에 뿌리가 많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가을에 분갈이를 새로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원종 패러독스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원종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하고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귀여운 식물입니다. 예쁜 식물이기도 하고 물이 들었을 때, 단풍이 들었을 때의 모습은 꼭 후레뉴처럼 그런 얼굴을 보여주지만 더 통통하고 이렇게 보시면 분지가 잘 되는, 그리고 자구가 잘 나오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을에 한번 구입하는 것도 좋고요. 봄, 가을, 겨울에 성장을 하고 여름에 잠시 쉬어갑니다. 그러나 여름에도 뿌리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약간의 물로도 성장을 하는, 그러나 여름에 이 과하게 물을 줬을 때 잎이 물컹거리는 그런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최대한 단수를 하면서 키우는 게 이 원종 패러독스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